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요가 인사를 꼭 하시기 바래요. 요가 인사할 때 나마스테 하죠. 매일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매일은 사람에게 보내는 언어잖아요. 제목을 쓰면서 내용은 없으니까 너 이것만 보고 끝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화가 발상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고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이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완전 꽝이고요. 안녕하세요. T1530 여러분, 명지대학교 김익환 교수입니다. 제가 최악의 경우부터 얘기할게요. 잘하고 싶어. 또 정말 잘 설득하고 싶어. 그래서 군더더기가 엄청 많은 업무 메일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으면 5줄 쓸 텐데 이분은 20줄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는 감사하죠. 속으로 2가지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식 바빠 죽겠는데 시간도 많은가 보네.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 되죠. 또 하나는 그거를 읽으면 그가 정성을 들여서 쓰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정말 진심이야? 이런 걸 의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좋은 업무 메일이 뭔지 우선 패턴부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업무를 할 때 그 업무를 그 사람이랑 성공적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 그가 훌륭한 사람으로 나에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가지 유형이에요. 다 진상, 다 나의 최대의 적. 그러니 그를 존경하면서 그를 높이 평가하면서 그와 함께 업무를 하고 그에게 업무적인 부탁을 하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요가 인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가 인사할 때 나마스테 하죠. 이게 원뜻은 그의 안에 존재하는 신에게 경배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앞에 진상으로 보이는, 내 앞에 경쟁자로 보이는 그가 그 안에 신이 있다고 자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매일은 사람에게 보내는 언어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형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문제를 생각할 때 그 본질적인 문제로 꿰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 마음에 그가 경쟁자로 보여요. 내 마음에 그가 진상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표면이고 그의 안에는 본래의 모습, 신이 존재해요. 라는 것을 상상하고 글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꼭 해보시기 바라요. 직장에서 매일 보던 분인데 달리 보인다니까. 우선은 그 감정이에요. 그 안에 이렇게 신이 존재하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이유로 저런 진상이 되어 계시네. 정말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나마스테라는 인사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인사입니다. 제가 좀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 본성에 즉해서 우리의 감정을 들여다보라는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인사를 해야죠. 인사를 장황하게 하는 건 어떤 현상?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인사를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최근에 어떤 것을 엄청 잘했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2문장이면 오케이. 그게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라도. 그래야 마음이 통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는 가장 심플하고 쿨하게 쭉쭉쭉쭉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께 의뢰를 할 수 있게 된 점이 정말 마음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회신이 어떻게 오겠어요? 당연히 좋게 옵니다. 물론 속이 완전히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훌륭한 업무 메일을 보냈는데도 대답이 싸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얘를 욕하지 마세요. 세상의 잘못이지 그의 잘못도 나의 잘못도 아니란 말이에요. 방법은 뭐? 첫 번째 메일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톤으로 2번, 3번 해보세요. 사람 바뀝니다. 여러분들 확신 가지시고요. 자, 업무 메일은 2가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그가 신적인 존재이다 라고 인정해 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싫어하던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걔를 인사와 마지막 말에 심플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진심을 간결하게. 그 다음에 업무의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간결 명확이에요. 이 원칙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업무 메일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1년 그 습관이 몸에 착 붙었어. 이런 소문이 들 거야. 그 사람 정말 간결하면서도 사랑이 듬뿍 담긴 상태에서 같이 일해보고 싶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그런 사람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당연히 키워드 요약을 해야죠. 제목에다가 내용을 다 집어넣고 제목에다 괄호치고 냉무, 얘는 안 되죠. 메일의 기본 구조도 이해를 못한 거 아닙니까? 메일이라는 건 제목이 있고 사실 거기에 헤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날짜라든지 이런 게. 그 다음이 내용. 그런데 내용이 없는 메일을 보낸다는 발상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대응을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게 한국 교육의 문제라서 정말 가슴 아프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과 함께함을 배우지 못해요. 교육과정에서. 교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내용을 채우는 게 한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함께함의 출발이 대화예요. 제목을 쓰면서 내용은 없으니까 너 이것만 보고 끝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화가 도대체 성립할 수 없다는 거, 상대에게 정말 무성의한 대응이라는 거, 그거를 알고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걸 모르는 문화를 성장 과정에서 벌써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이거 완전 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사랑을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걸 못하다가 남녀의 사랑을 성인이 돼서 우연히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에 완전히 몰두해요. 사실 남녀 간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라는 총합집합 안에 존재하는 특수한 집합이거든요. 보통 사람 간의 사랑과 기본적으로 같은 패턴이야. 그리고 그것의 특수한 형태가 남녀 간의 사랑인데, 사랑을 모르니까 우연히 사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집증적인 이상한 현상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사랑이란 범주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삑사리가 계속 많이 있는 거죠. 사랑의 중심이 있으면 삑사리 생기겠어요? 자, 엉뚱한 메일을 쓰는 것은 인간관, 그러니까 사랑의 인간관이죠. 그리고 자신이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의 행위의 문화랄까, 그게 교육 과정에서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안에도 나마스테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질 룰레즈의 철학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진실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변화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becoming이죠. 그도 현재 어떤 상태에 존재하건 그의 여러 경험들 그리고 그의 변화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becoming 해가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메일을 보내는 친구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이제 멀티플리서지, 나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가 변화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어처구니 없는 짓 하는 그런 신입사원을 또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응, 내가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엄청 기뻐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면 우리는 기쁨이라는 기본적인 동력을 가지고 회사 생활이건 가정 생활이건 사회 생활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정말 능동적으로 정말 의미 있는 존재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될 겁니다. 회사에서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